자, 일단 봅시다. 600번. 자, a 코사인 6분의 파이 2x 플러스 1 괄호 닫고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습니다. 장수 ABC에 대해서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을 찾아주세요. 그냥 ABC 다 찾아보래. 자, 식을 주고 함수를 주고 그래프 그리시오라는 문제와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보면서 함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는 사실은 동일한 문제입니다. 너네가 이차함수 배웠던 때를 생각을 해봐. 이차함수의 식을 주고 그래프 그려봐 라고 할 때도 뭐 대칭축 꼭지점 찾고 뭐하고 하잖아. 그리고 뭐야? 그래프를 보면서 식을 구할 때도 꼭지점이 나와 있다면 꼭지점의 좌표를 제일 먼저 보고 뭐 A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꼭지점의 x좌표 제곱 플러스 꼭지점의 y좌표 이런 식으로 쓰잖아. 똑같거든 순서가.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뭐 제일 먼저 뭐 x축 그려본다 했던 그것처럼 얘도 똑같은 걸 찾아봐. 대신에 요 둘의 정중에 누가 있어? 더해주면서 하니까 2가 있겠지. 그 녀석이 뭐다? 뭐 삐딱해? 진동 중심이 된다. 이 2를 기준으로 진동을 하더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 진폭 확인하지 않았니? 얘가 2요. 진폭 얼마요? 3이지. 그게 진폭 얼마? A를 다루게 되지. A가 양수인 잘 보고. 왜? 진폭은 절대값 A지. 맞죠? 그래서 A가 음수 마이너스 3이 나올 때는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알았죠? 아무튼 그 다음 뭐 하자?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지? 주기 확인을 하면서 주기 얼마야? X의 개수 2만 보면 안 되죠? 여기까지 다 봐야 되죠? 요걸 보면서 주기를 찾아낸다. 맞지? 주기 얼마야? 원래 주기 2파이를 누구로? X의 개수인 누구야 이거 지금?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로 나눠준다. 얼마? 6이 되는 거지. 그래서 2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가 되는 거야. 얼마? 6? 그럼 여기는 8이네. 그럼 정중앙에 있는 여기는 얼마야? C는 5인 거지. 그럼 ABC는 다 찾았죠? 응, 그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네. 끝. 주기가 C 플러스 2가 C 플러스 2? 왜 C 플러스 2야? C 플러스 2. 2는 지금 정확한 위치가 아니잖아. 여기가 지금 딱 여기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잖아. 그리고 만약에 여기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은 요만큼만 해서 2잖아. 요만큼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까지인데. 아,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아, C 플러스 2. 근데 C 마이너스 2에다가 2를 곱하면 똑같은 건데. 네. 자, 뭐 어쨌든 왜 그러냐면은 그것 때문이지 뭐. 내가 봤을 때는 처음에 내가 말한 게 맞는 것 같아. 여기가 누가 정중앙이래. Y좌표의 정중앙. 지금 대충 그림을 내가 대충 봤을 때는 지금 좀 과장을 하자면 여기가 진동 중심이면은 내가 봤을 땐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야. 여기가 있는 거고. 그러면 C 플러스 2랑 같을까 다를까? 주기는. C 마이너스 2에 전체를 곱하면 C-2의 전체 2배를 하면 그게 6이어야 되지. 그럼 C는 5잖아. 이거는 맞는 거지. 요만큼의 간격은 맞는 거지. 근데 여기가 확실치가 않잖아. 이가 어디를 말하는 건지. 내가 봤을 때 이게 살짝 올라가 보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실제로 한번 0을 넣어봐봐. 이가 나와주는지. 안 나오잖아. 코사인 6분의 파이니까 살짝 값을 가지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니? C에 0 넣는 게 사실은 제일 확실하지. 뭐 다른 말 필요 없고. 알았죠? 0 넣어주면은 저 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점을 말하고 있어. 살짝 올라가 있어. 알았죠? 끝! 602번. 그래서 틀렸구만. 이거 그래서 확실한 데이터를 봐야 된다. 알았죠? 602번. 자, 요거 뭐냐면은 같은 문제예요. 같이 할 거예요. 안 그래도. 자, 요거는 이 유형 자체가 설명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뭐냐면
y는 sin x라는 함수가 있어. 어떻게 생겼어? 대충. 뭐, 이렇게 생겨 있겠죠. 그렇죠? 여기가 어디야? 2파이겠죠? 여기도 뭐, 이렇게 있을 거고. 자, 여기다가 뭐 씌워봐? 전체. 절대값을 씌워봐. 그럼 어떻게 돼? 접어 올리는 거잖아. 그때 뭐 최대값, 최소값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은 눈으로 보면 되고 다 필요 없고 뭐 주기를 봐봐. 주기 어떻게 됐어? 주기라는 거는 반복되는 단위의 최소 단위지. 얼마가 됐어? 원래는 이게 반복된다 해서 2파이가 주기였는데 이게 반복된 대로 바뀌어 버려. 맞죠? 자, 이 절대값, 전체 절대값이라는 기호는 사인에다가 그리고 코사인에다가는 뭐 한다? 주기를 절반으로 막 바꾸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사인에 3분의 파이 x가 있고 전체 절대값을 씌웠다면 주기는 뭐가 되는 거야? 원래 주기 2파이에서 x의 개수인 3분의 파이로 나눈 다음 전체 절대값 때문에 한 번 더 2분의 1로 나누는 거야. 얼마? 3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몇 번으로 가볼까? 요거 603번을 먼저 보자. 여기서 뭐 얘기해? 주기가 3분의 파이. 저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b만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절대값, 코사인의 전체 절대값 씌워버린 쟤도 같이 역할을 하는 거지. 자, 이거라면은 말은 또 달라진다. 이건 또 다르다. 왜? 뭐 평이동하고 진포 바꾸고 뭐 지랄 발광을 다 떨고 나서 와우 요렇게까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절대값이라서 사실은 주기 얘기는 또 달라져. 알았죠? 지금은 뭐 여기까지만. 왜? 그러면은 A배를 하고 C를 더하고 하기 전에 일단 코사인 함수 자체를 뭐 했잖아. 주기만 바꾼 다음에 다 절대값 씌웠거든. 주기를 절반으로 만들었거든. 그 상태에서 평이동하고 늘리고 하는 거라서 주기는 변화가 없잖아. A, C에 의해서는. 알았죠? 알았죠? 그거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지금은 주기는 어떻게 된다? 원래 주기 2파이를 B로 나눈 다음 전체 절대값, 코사인에다가 전체 절대값 씌워놓은 놈에 의해서 절반으로. 즉 뭐다? B분의 파이요. 근데 그게 3분의 파이예요. 아하, B는 3.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지. 근데 여기서도 조심할 거. 주기 역시 뭐다? 사실은 절대값 B다. 알았죠? 절대값 B야. 그래서 절대값 B가 3인데 B가 양수라서 양수 3으로 쓰는 거임. 알았음? 이것도 조심해야 되지. B가 음수 마이너스 3이 되면 또 얘기는 또 달라지거든. 아무튼 알겠죠? 그러면 됐나? 그럼 절대값 코사인 B에 의해서는 효과. 최소값 얼마? 0. 최대값 얼마? 1. 맞죠? 맞죠? 근데 그 녀석을 몇 배? A배를 했어. 그럼 뭐야? 여기만 A배가 되고 끝이지. 그 상태로 C만 끌어올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 얘가 C가 되고 얘가 C가 더해지면서 최대값은 C 플러스 A, A 플러스 C가 5가 되는 거지. 알았지요? 알았지요? 그러면은 A, C에 대한 식이 하나 더 필요하네. 그게 6분의 파이 대입하면 1이다. 계산은 당신들이 해주시면 돼. 됐지? 자, 그런데 왜 내가 602번보다 3번을 먼저 했냐면 탄젠트라서. 탄젠트는 또 달라져. 자, 가볼까? y는 탄젠트 x가 있어요. 그래프 그릴 줄 뭐 당연히 알겠죠? 그래프는 요렇게 드르륵 요렇게. 그리고 여기가 파이가 찍히고 이 그림을 다시 반복해서 그리는 거야. 자, 그 함수에다가 탄젠트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보자. 그럼 어때? 밑에 놈 다 접어 올리면 되지. 자, 주기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이게 전부 다 이쪽으로 뻗어 나가는 거였다면은 그러면 주기가 절반을 줄어든다라고 얘기라도 해볼 수 있지. 이거 자체가 안 똑같잖아. 그런데 요 그림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주기는 파이 그대로입니다. 이거 뭐 2파이. 알았죠? 그래서 탄젠트에서는 절대값이 주기에 영향을 안 미친다? 주기에다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럼 602번 같은 거. 주기는 2분의 파이다. 저게 틀린 거지. 알았죠? 사인 코사인 때문에 틀리게 풀도록 유도하고 있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네. 저 보기 1번. 알았음? 알았음?
자, 그리고 어쨌든 이 탄젠트. 그럼 이 탄젠트는 뭐임? 뭐 이렇게 생겨 있겠지. 전체 y좌표가 원래 탄젠트보다 2배로 다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좀 넓적했었다면 좀 더 평평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맞죠? 자, 어찌됐건 그 함수를 뭐 했어? 절대값을 씌웠어. 이걸 보면서 대답해 주세요겠지. 알았죠? 최대값은 미친 문제 아니야? 탄젠트의 최대값, 최소값이 최소값은 0이다가 나오는구나. 이제는 나오는구나. 그치? 최대값은 없지. 미쳤고요. 최대값은 아쉽다. 존재는 하는데 0이어야지. 얘는 존재 자체를 안 하고 얘는 파이. 자,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아니죠. 원래 원점 대칭이었겠지. 근데 접어 올리면서 이제 Y축 대칭으로 바뀌었죠. 땡. 그러면 답은 5번이겠네. 정근선의 방정식은 m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여기 어디야? 2분의 파이지. 여기는 2분의 3파이니까 방금 그 2분의 파이에다가 1파이 더한 거죠. 또 1파이 더해지고 또 1파이 더해지고 하니까 정수파이 더해지는 거 맞죠? 알았죠?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됐나요? 원래 탄젠트랑 똑같아. 다음 609번 가보자. 오른쪽 그림 같이 y는 코사인 2분의 1x 에다가 의 그래프가 두 직선 y는 k, y는 마이너스 k 와 만나는 점이 양수인 x좌표를 순서대로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a, b, c, d 점점점점이라고 찍을 거예요. 자, 이 문제 조만간 나오는 삼각 방정식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고 요 유형 자체를 우리가 많이 풀었을 텐데 너희 숙제로. 이런 문제는 뭐다? 진짜 b의 값을 찾는 거냐? c의 값을 찾는 거요? 아니, k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 그리고 얼마인지 아는,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 나왔다고 해도 마찬가지야. 코사인에서 y좌표가 2분의 1이 되는 것은 특수각이긴 하지. 근데 그래도 너희들은 a, b, c, d는 굳이 안 구하는 게 가장 편하기는 함. 물론 이런 문제에서는 보통 하나 정도는 구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럼 안 구한다는 얘기가 뭐냐? 뒤에 비슷한 문제들 많이 있었을 텐데 막 코사인 사인 주고 막 주고 나서 이거랑 만난 점을 뭐 순서대로 A, B, C, D라 할 때 이런 것들 많이 만났잖아. 그 문제들 전부 다 뭐다? 대칭성과 주기성 살리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B를 구하세요, C를 구하세요, D를 구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저 녀석에 더하세요가 아니라 거의 99% 너희들한테 원하는 거는 얘네를 대칭성을 살려달라는 얘기야. BC의 합은 2로 나누면 얘가 나오겠지. BC의 합은 요 놈의 2배가 나온다는 얘기겠지. 여기가 어디야? 주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 근데 X에 의해서 주기가 뭐로 바뀌었어? 얼마야? 4파이지? 그럼 여기 지금 현재 2파이거든. 그럼 BC의 합은 얼마나고? 4파이가 되는 거지. 두 번째, CD도 가보자. C와 D는 어디에 있어? Y좌표가 부호가 반대인 곳에 존재하죠. 그러면 뭐야? 요 점을 기준으로 둘이 대칭형인 거 알잖아. 그러면 X좌표인 C와 D만 보면은 요 놈의 2배 아니겠냐? 그렇지? 합은, CD의 합은. 근데 여기가 어디야? 주기가 4파이니까 여기는 3파이가 되겠지. 얘는 뭐가 되겠다? 6파이가 되겠네. 답은 얼마? 코사인의 5분의 10파이. 아, 코사인의 2파이네? 그냥 코사인의 2파이가 얼마인? 1인 거지 뭐. 원래 함수 이렇게 생겨. 여기가 2파이 1대잖아. 알았죠? 끝.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는 일단은 그 공식처럼 나중에 결과가 있기는 한데 공식을 말 그대로 진짜 막 판별식 외우듯이 근해 공식 외우듯이 달달달달 입에 붙이는 그런 공식은 아니라서 만드는 과정 필요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잘 들으시고요. 필기 시간 충분히 줄게요. 이거 설명만 하고 잠깐 쉴 거니까 잠깐 필기 멈춰놓고 일단 나를 잘 따라오셈. 알았지? 자, 간다. 오늘 배우는 내용, 첫 번째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은 특수각의 확장이라고 불러.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있잖아. 사인값, 코사인값 그 y 좌표를 찾아갈 수 있는 얼마입니다. 상수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각은 아무리 사인, 코사인을 배웠다고 하지만은 뭐밖에 없어. 그래봐야 그 30도, 40도도, 60도, 90도잖아. 그지? 근데 그래프를 조금 주기성을 조금만 살려보면은 사실은 어디도 이젠 알아. 예를 들어 사인이지 이게. 예를 들어서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를 찾아보세요 라고 했을 때 얘가 얼마야? 60도지. 여기가 얼마야 라고 하면은 정 가운데 뭐 있어? 여기가 360도. 아우, 야, 도로 얘기가 이제 어색하지 않냐? 그치?
벌써 어색해졌지? 난 누구랑 얘기하니? 자, 여기가 2파이야. 여기가 파이죠. 여기가 2분의 파이겠죠. 여기는 얼마? 60도니까 얼마? 3분의 파이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 더해서 파이가 되도록 하는 3분의 2파이겠죠. 근데 여기도 하나 더 있지. 2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를 더하면 되는 3분의 7파이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몇 개의 값을 더 찾을 수 있는 것까지 이제 예상은 되지. 그 녀석들을 좀 빠르게 구하려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 그래프로 풀어도 된다. 나는 고등학생 때 솔직히 그래프로 풀었어. 알았죠? 물 먹고 올래? 어디까지 얘기했냐? 아무튼 내가 고등학생 때는 그래요. 나는 특수가게 확장이라고 해야 되나? 더 다양한 가게에서의 값 찾아가기를 나는 그래프로 풀었어. 오케이? 근데 저 방식을 쓰면 더 편해. 요즘은 그래서 나도 저걸 쓰기 시작을 했어. 몇 년 전부터. 뭐 그 몇 년을 해봐야 거의 뭐 7, 8년 전이지만. 아무튼 알겠죠? 자, 간다. 일단 특수가게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요 그림이 하나 필요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요, 너희가 실제로 문제 풀 때 그림을 그린다기보다 손가락을, 펜을, 샤프 같은 거를 열심히 돌려가면서 너희들이 계속 확인할 그림입니다. 풀이라고 보면 돼, 이게. 알았죠?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원리랄까? 자, 이 원이 뭐야, 정민아? 똑같은데요? 어. 어. 이 원이 뭐야? 무슨 원이야? 우리 삼각함수하면서 나온 원 똑같은 거잖아. 뻔하잖아. 뭐야? 동경의 끝점의 자취죠. 맞죠? 예. 그때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1로 고정시켜 줄게요. 자, 그럼 뱅글뱅글 돌고 있는 동경이 있어. 그거를 여기다 하나 쓱 표현을 해보자. 너무 좀 일어나? 좀 납작하게 가보자. 자, 여기가 세타요. 자, 콜록콜록 재채기 이 점의 좌표 불러보세요. 근데 너요. 뭐라고? 어. 쭉 불러봐. 어디 한번 읽어봐. 사인 세타의 정의가 뭐야? y좌표죠. 맞아요. 근데 왜 처음 시작하자마자 물어보자마자 왜 모르겠어요가 먼저 나오지? 아, 드니까 생각났어. 이게 뭐, 이게 내가 약이요. 요즘 이 체벌 금지 이 조항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이거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야. 학교 선생들이 몽둥이를 들어야 애들이 좀 쫄지. 그지? 아닌가? 자, 다시 몇 콤마 몇?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입니다. 왜요? 동료의 길이가 1이나. 원래는 이 앞에 뭐 붙어 있는 거? 앞에 동료의 길이가 곱해져 있다. 만약에 2였다면 2 코사인 세타, 콤마 2 사인 세타. 만약에 얘가 5였다면 5 코사인 세타, 콤마 5 사인 세타. 이렇게 찾아줘야지, 원래는. 알았죠? 자, 어쨌든,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어. 뭐가 있어? 여기. 찍. 여기도 있어. 찍. 여기도 있어. 찍. 자, 한번 생각해보자. 이제 우리한테 코사인을 물어보는 거야. 누구에 대해서? 저놈에 대해서. 어딘데? 파이만큼 갔다가 마이너스 세타로 돌아오는. 사인에다가도 물어보는 거야. 같은 각에 대해서. 또 요것도 물어보는 거야. 코사인 사인에 대해서. 뭐? 시초선을 기준으로 파이만큼 돌아갔다가 세타만큼 더 돌아간 녀석. 여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이건 뭐야? 코사인이나 사인을 물어봅니다. 어떤 각이야? 시초선에서 한 바퀴 돌았어. 2파이만큼 갔어. 근데 세타만큼 다시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세타만큼 돌아갔어. 이 녀석들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냥 이것만 딱 물어보면 솔직히 감이 안 서. 그래서 저런 녀석들을 만나면 어떤 녀석들을 만나는지 밑에 다시 정리할 건데 이와 같은 녀석들을 만나면은 너희들은 뭐랑 연결을 시켜라? 제일 처음에 주어져 있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랑 연결시켜봐. 무슨 관계 있어? X좌표가 부호반대 관계 있잖아. 즉 얘는 뭐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얘랑 얘는 무슨 관계 있어? 똑같은 관계 있잖아.
마이너스 자리를 살짝 띄워놓고 뒤에 줄을 맞춰놓자. 안 붙이면 되니까. 그러다 저기는 뭐야?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 자, 그때 이제부터 여기까지는 눈으로 확인했으니 마치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했으니 이제는 이것만 보고 얘기해보자. 어떤 형태들? 간다. 사인이나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의 생김새가 다 어떻게 생겨 있어? 1파이, 2파이, n파이 또는 나는 다음 거 하나 더 할 건데 그 녀석 때문에 2분의 짝수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옆에 게 2분의 홀수파이거든. 2분의 홀수는 건드리지 못하지만 얘는 약분을 해서 정수파이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정수파이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꼴을 하고 있을 때는 결국 앞에 있는 파이나 2파이나 이런 놈들은 의미 없고 요 세타 앞에 붙어 있는 뿔마다 의미 없고 전부 다 뭐다? 사인의 세타, 코사인의 세타, 탄젠트의 세타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봐. 얘도 뭐다? 일단은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얘도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얘도 사인의 2파이 2분의 4파이라는 2분의 짝수파이에다가 뿔마 세타를 하고 있지. 그럼 뭐다? 그냥 사인의 세타야. 여기서 이제 뭐만 고민을 해? 부호만 고민을 하면 되는데 그때 너희들이 문제 풀 때, 평소에 문제집 풀 때 이 그림을 막대기로 살짝 그려보는 거야. 근데 다 그리라는 게 아니라 이 각만 슬쩍 나타내봐. 어디야? 파이 플러스 세타잖아. 사인이잖아. y좌표 보면 되지. 내려가서 올라갔어. 내려갔죠. 내려갔으면 뭐다? 무조건 마이너스다. 왜? 기준이 되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예각의 범위라서 어디에 있거든? 양수 쪽에 있거든. 그럼 선생님 세타가 만약에 둔각이면 또 달라지나요? 아니 그래도 똑같아. 어차피 둘의 부호라는 관계만 필요한 거라서 세타는 그냥 예각으로 풀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둔각이면 둔각만의 부호가 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호는 얘랑 똑같거든. 알았지? 한다. 얘도 마찬가지야. 뭐야?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여기지. 자, 코사인부터 보자. 코사인 무슨 좌표? X좌표입니다. 양수잖아. 그대로. 얘는 음수잖아. 뭐 Y좌표니까 앞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된다고. 그러면서 너희들한테 뭔가를 막 물어보겠지. 예를 들어서 뭐 어거지를 만들어 보자면 사인에다가 2분의 13파이의 값을 구하시오. 요딴 문제가 나온다고. 그럼 이제 너희들은 뭐 한다? 사인에 6파이에다가 플러스 2분의 파이만큼 더하면 되겠군.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야? 2분의 짝수파이니까 사인에 뒤에 각 그대로. 부호만 고민하자. 6파이는 어디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그리고 2분의 파이만큼 좀 더 간 거지. 맞죠? 사인이니까 y좌표 양수, 부호 그대로. 얼마야? 1이지.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알았슈? 근데 2분의 파이가 나오게 했었으면 안 되는데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나오게 했었어요. 아무튼 이런 느낌.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끝.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한다? 자, 외워두세요.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에 2분의 짝수 파이 혹은 정수 파이 뿔마 세타가 있으면 전부 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탄젠트 세타로 바꿔라. 그때 앞에 있는 부호만 너희들이 동경을 돌려가면서 부호를 고민하면 돼. 알았죠? 요거고. 두 번째는 뭐다? 하나 더 그려줄 건데 똑같아. 동료의 길이 1자리, 반지름의 길이 1자리 원을 그렸고 동료의 길이 1자리가 돌고 있는 거고 그때 기준이 되는 거를 여기로. 여기에 점이 뭐다?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 짠짠. 그때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가 필요한 거야. 여기가 세타, 여기가 그림 왜 이래? 몰라. 너희들 잘 그려. 그리고 여기가 세타, 여기가 세타. 즉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사인 코사인 안에 있는 각은 어떻게 생겼다 전부 다? 이번에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코사인 사인값.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에 대한 코사인 사인값.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얘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에 대한이겠죠. 맞죠? 근데 그래 봐야
그래 봐야 방금과 유사해. 결국 부호 고민을 하는 게 너희들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근데 2분의 홀수파이 꼴이지 다. 2분의 1파이, 2분의 3파이. 지금 두 개가 보이고 있는데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2분의 9파이 다 똑같다는 얘기다. 걔들 전부 다 어떤 관계에 있다? 자, 여기 길이가 똑같고 이 길이가 똑같은 합동일편 같은 거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다른 것도 마찬가지. 무슨 관계 있어? 여기서의 x좌표가 여기서 y좌표로 바뀌었고 여기서 y좌표가 여기서 x좌표로 바뀐 거야. xy좌표가 바뀌었지. 자, 그래서 뭐다? 자, 2분의 홀수파이 꼴일 때는 뭐다? 코사인은 사인으로. 2분의 파이, 2분의 홀수파이네 사인은 코사인. 그게 얘네들도 다 똑같아. 그래서 얘네들도 2분의 파이, 2분의 홀수파이네 코사인이면 사인으로. 사인이면 코사인으로. 코사인이면 사인으로.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사인은 코사인으로. 자, 바꾸는 거야. 그러면 질문해보자. 탄젠트는 어떻게 될까? 아까 저기서는 똑같다 하고 말만 하고 사실 확인을 안 했잖아. 탄젠트는 어떻게 될까? 여보세요? 탄젠트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었고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었고 부호 얘기는 좀 이따 할게. 탄젠트는 뭐가 될까? 응? 탄젠트 세타의 역수가 돼요. 왜요? 꼭 탄젠트가 뭐야? 코사인은 사인이잖아. 그러니까 탄젠트는 이 상황이야, 이 상황. 뒤에는 각이 얘를 기준으로 코사인, 사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분모가 뭐가 돼? 사인이 되잖아. 분자가 코사인이 되잖아. 뒤집어졌지. 그래서 탄젠트 역수가 되는 거야. 알았죠? 그리고 부호만 이제 고민을 하면 돼. 자, 여기까지 일단 알겠어? 왜 다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을 싹 다 바꿔놨는지 알겠어? 자, 이제 부호 변화 한번 비교해보자. 근데 결국은 이놈과 이놈의 부호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라고 했잖아. 지금 현재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놈의 부호입니다. 어디에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일사분면이잖아. 둘 다 양수지. 그 비교 대상인 얘네들도 어차피 양수야. 사인으로 바뀌었고 코사인으로 바뀌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양수야. 그럼 부호 변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얘는 어때?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잖아. 어디로 갔어? 왼쪽으로 넘어갔지? 그래서 사인은 y좌표니까 양수라서 부호 그대로인데 코사인은 음수가 되는 거야. 얘의 부호 판단하기. 야,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어디에 있어? 저쪽에 있네. 둘 다 음수네. 둘 다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네. 어때? 아래쪽으로만 내려갔고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을 나타낼 때 x좌표는 양수 그대로 y좌표는 음수로. 오케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음? 자, 어쨌든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한다? 얘네들의 부호를 고민을 할 때 이 동경 전체를 다 그려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요 각에 대한 거를 샤프로 슬쩍 돌려봐. 손가락 들어가지고 빙빙빙. 알았음? 그러면 부호 금방 찾아낸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나는 그래프로 풀었었어. 내가 학생 때는. 왜? 나 때는 왠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나 때는 없었어. 인강을 내가 보지 않아서 인강 강사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는 학원을만 다녔었으니까 나한테 학원 선생님이 저렇게 알려줬었어. 그리고 그때 당시 빨리 풀었고. 근데 이게 좀 메타가 바뀌었어. 그때 당시는 아마 인강을 봐도 몇몇 선생님만 동경으로 설명했지 대부분 그래프로 설명했었을 겁니다. 왜냐면 학교의 친구들 중에도 아무도 동경 쓴 애들이 없었거든. 다 그래프로 풀었거든. 근데 내가 강사를 하고 나서 조금 어느 정도 뒤부터 메가 스터디를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동경으로 푸는 풀이가 확 확산이 돼가지고 있잖아. 요즘에 현재 이걸 푸는 방식이랄까, 그 메타랄까, 그게 살짝 바뀐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동경이 이제 좀 부각돼 있는데 동경이 확실히 빠르기는 해. 다양한 각을 다양하게 나타내기는 솔직히 좀 힘들어. 그때는 차라리 더 그래프가 더 낫기는 한데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은 동경이 좀 더 빠른 거는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동경을 배웠을 때 동경을 푸는 거 잘 기억을 해보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일단은 너희들이 머릿속에 외워둬야 되는 건 뭐다? 초록색이야. 초록색을 외워놓고 위에 거는 실제로 너희들이 푸는 과정을 다 그냥 보여놓은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부호 고민해야 돼라고 말했지. 그때마다 한 개씩만 요놈과 요놈 정도만 손가락으로 그려보거나 나타내는 식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필기할 거 있는 사람들 필기 싹 해주시고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너네 교재 봐봐. 지금 삼각함수 그래프 단원에 어디 있냐면 교재 76페이지 있죠. 거기 보면 6-3번 보여? 일반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성질. 그 녀석들을 싹 다 나는 그냥 저거 하나로 설명한 거라고 보면 돼. 알았음? 딱 초록색 2개만 가지고 싹 다 풀 수 있으니까 저걸로 잘 정리해 두시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필기 시간까지 해서 뭐 쉬는 시간 좀 길게 줄게요. 가보자. 자, 간다. 사인 안에 있는 각들이 파이 플러스 뭐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것들 보니까 전부 다 뭐다? 특성의 확장, 각변형이라고도 하고요. 자, 어쨌든 분모 있는 거 코사인의 2분의 3파이 뭐야? 2분의 홀수파이네. 그러면 일단 뭐로 고친다? 사인 세대로 고치고 시작하자. 부호 고민할까? 이제 또 파이 들고 뭐 해야지? 이거 그려봐야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코사인 X좌표. 왼쪽으로 갔으니까 음수네 마이너스 붙여. 분자. 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 요거 그래프로 한번 풀어봐. 이거야. 얘가 파이지. 파이에서 세타만큼 출발하세요. 뭐야? 0에서부터 출발을 하지. 0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사인이잖아. 코사인은 1에서부터 출발하잖아. 0에서부터 출발하네, 사인. 근데 내려가네, 마이너스 사인.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이게 그래프로 풀기. 이게 이제 내가 옛날에 쓰던 풀이. 자, 어쨌든 요렇게 간다. 뭐 이거 또는 뭐 해도 돼? 사인의 파이 플러스 했다. 정수 파이도 좋고 2분의 2파이, 2분의 짝수 파이도 좋고 어쨌든 사인 세타 그대로 가는데 파이 플러스 세타면은 y좌표 내려갔으니까 음수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뒤에 있는 거 가봅시다. 탄젠트예요. 자, 그대로 세탁하면 되겠다. 왜요? 2분의 2파이니까. 맞죠? 2분의 짝수 파이라서. 원래는 부호 고민해야 되는데 제곱이니까 의미 없어서 생략할게요. 다 사라졌다. 맞지? 탄젠트 제곱됐습니다. 플러스. 얘는 뭐야? 사인의 2분의 홀수파이네. 그러면 코사인 세타로 바뀌면서 부호 고민하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y좌표 사인이니까 y좌표는 올라갔으니까 양주 부호 그대로. 뒤에 있는 거 2파이. 2파이는 2분의 4파이. 2분의 짝수 파이니까 또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부호 고민 안 하고 제곱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분자는 뭐예요? 사인의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니까 뭐야? 일단 2분의 홀수파이니까 코사인 세타로 바뀌고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y좌표네 내려갔네. 음수 앞에 마이너스 붙여. 그럼 뭐야? 샥. 오, 마이너스 왜 바꿔? 약분만. 그럼 끝났죠? 뭐예요? 저 녀석은 탄젠트 제곱, 이 녀석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분의 1. 그럼 뭐야?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을 바꿔주고 뒤에 거 정리 한번 할 겸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분의 1이고 아 그럼 뭐야? 코사인 제곱으로 통분이 되어 있는 이미 분자 가자. 사인 제곱에 마이너스 1이다. 사인 제곱 마이너스 1 뭐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코사인 제곱이잖아. 부호 반대네.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답은 마이너스 1. 끝. 답은 2번. 됐나요? 이렇게 푸는 거지. 다들 맞았니? 자,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 613번 가봅시다. 자, 요 녀석은 뭐야? 전부 다 또 노가다죠. 코사인 제곱 안에 6분의 13파이. 6분의 13파이가 뭐예요? 2파이에다가 6분의 12파이. 2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가 더 더해져 있는 상황이네. 그러면은 이 밑에 거 치워도 돼? 쓰는 사람 없지? 으차. 그럼 뭐예요? 2파이니까 주기 한 바퀴 돌고 나서라고 해서 코사인 6분의 파이로 바로 걷어줬고 또는 뭐다? 2분의 4파이, 2분의 짝수파이니까 코사인 6분의 파이 그대로 쓰고 부호 고민 2파이 6분의 어쩌고저쩌고 뭐야? x좌표 왼쪽으로 갔네. 오른쪽으로 갔네. 그럼 뭐야? 양수 부호 그대로. 근데 제곱이잖아. 여기도 제곱 붙여넣자. 두 번째 플러스 힘들어. 탄젠트에다가 뭐 하는 거야? 자, 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도 좋은데 3분의 2파이 자체도 둔각이지. 우리 둔각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것도 뭐다?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다고 가는 게 더 베스트다. 맞지? 그래서 2분의 짝수 파이니까 뭐야? 탄젠트 3분의 파이 그대로 가지고 부호만 고민하자. 2파이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탄젠트는 기울기죠. 기울기는 음수네. 앞에 마이너스 뽑아내. 그리고 나누기 분모 뭐예요? 사인 안에서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그러면 뭐 주기 이용해도 좋고 뭐도 좋고 사인 3분의 파이가 되고 뒤에 것도 쭉 가보자. 힘들어. 이게 뭐야? 사인의 제곱에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니까 그대로 가고 제곱이라서 부호 고민할 필요 없고 얘는 뭐예요? 탄젠트에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더 베스트다, 맞지? 그럼 여기도 탄젠트의 3분의 파이인데 부호 고민하자. 파이 마이너스 저거 기울기 음수네. 앞에 마이너스 붙여. 짠. 나누기 분모 뭐예요? 코사인의 마이너스 2파이에다가 플러스 3분의 파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베스트 맞지? 2분의 마이너스 4 짝수네. 그럼 뭐예요? 코사인의 3분의 파이로 가고 부호 고민 총총 해주면은 그대로 올 거야. 알았죠? 이거 이제 마지막 값들 톡톡톡톡 대입하시면 됩니다. 얼마야? 보이냐? 2분의 루트 3 얼마야? 30도 2분의 루트 3 제곱 4분의 3 탄젠트 3분의 8 탄젠트 60도 루트 3 아 왜 지저분해? 에이 분모 뭐야? 코사인 60도 2분의 1 예, 사인 30도 2분의 1 제곱 탄젠트 3분의 파이 맞지? 3분의 파이 얼마나 루트 3 왜 마음에 안 들지? 여기까지 똑같이 나왔니? 그래 계산 안 해도 되겠니? 똑같이 나왔는지 확인 좀 해줄래? 똑같이 나왔니? 어? 네가 이상하게 풀었어? 똑같이 나왔어? 정이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계산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요게 원하는 건 뭘까? 너네 20분의 파이가 뭔지 알아? 아니 뭐 20분의 파이는 알지. 코사인 20분의 파이가 뭔지는 알아? 모르잖아. 이거는 그냥 값 계산하세요. 단순하게 값 계산하세요가 아닐 겁니다. 맞죠? 얘네들은 뭘 이용한다? 요 둘을 잘 봐. 각만 봐봐. 둘이 더하면 무슨 각에 있어? 20분의 10파이니까 2분의 1파이. 2분의 파이 관계 있지. 그럼 얘는 뭐라고 너희들이 생각해봐. 코사인 제곱 안에 있는 각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0분의 파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뭐야? 사인으로 바뀌면서 20분의 파이잖아. 부호 고민할 필요 없지. 제곱이니까. 근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네. 합은 얼마? 1이다. 둘도 1이다. 오케이? 그럼 이제 누구? 얘만 혼자 남는데 이거 사실 얼마야? 4분의 파이잖아. 그치? 제곱을 해주면 얼마? 2분의 1이겠네. 끝. 답은 얼마? 2분의 5. 이런 식으로 푸는 거죠. 이게 몇 개까지 쭉 늘어나더라도 89개까지 늘어나더라도 똑같을 거다. 왜? 각의 합이 90도잖아. 그래서 양 끝에 거 합은 1, 또 그 다음도 1, 그 다음도 1, 그 다음도 1. 짝수개가 아니라 홀수개 89개다 맞지? 그럼 뭐야? 또 0 정 가운데는 가만히 있을 건데 그 놈은 45도겠지 당연히. 그럼 45도 제곱 뭐 사인? 사인 45도 제곱 걔도 2분의 1 거고 나머지는 1, 1, 1, 1, 1, 1. 그럼 1이 몇 개? 44개. 88개의 짝수 개들을 두 개씩 묶어서 하나의 1을 만드니까 1이 44개, 44. 더하기 사인 제곱의 4분의 파이는 2분의 1. 얼마야? 2분의 89? 뭐 이렇게 나오겠지. 알았죠?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2번으로 넘어가는데 자, 이제 뭐 나와? 그래프 그릴 줄 알잖아. 그래프 그릴 줄 아니까 뭐 물어봐? 모든 함수 뭘 배우든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건 뭐다? 최대 최소 구하기입니다. 왜? 최대 최소 구하시오라는 어떤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 구하시오라는 유형을 한마디로 풀을 정리하면 그냥 뭐야? 그냥 그래프 그리시오거든. 그거 내가 공수 1에서부터 계속 강조하는 거. 이차함수 때도 하고 공수 2에서도 강조하는 거. 유리함수, 무리함수 무조건 뭐 하자? 최대 최소 구하면 그래프 그리자. 그리고 우리 언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할 때도 했었잖아. 너무 단순했지 지수 로그는. 왜?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고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고 로그도. 지수함수도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하고 로그함수 역시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구간의 양끝값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을 했었지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모든 함수의 최대 최소는 다 뭐 한다? 그래프 그리자였다. 삼각함수라고 뭐가 달라지나? 똑같습니다. 근데 그 삼각함수가 사실 이런 식으로 등장하면 너무 쉽지. 왜? 사인 코사인 진동할 뿐이잖아. 어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지만 사실 집중하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장난을 치는 게 딱 두 가지다. 하나는 x의 범위를 주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는 없는데 아직은 없지. 아직은 없지. 없어. 왜 없어? 뭐래? 없어. 자, 기본적인 사인 코사인에서 뭘 주는 거야? x의 범위를 줘버리는 거야. 뭐 주기 하나 왔다 갔다 안 하도록. 그러면은 주기 하나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끊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 구간의 양극값 혹은 이렇게 해서 뭐 여기 최소값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장난. 물론 그 x의 범위를 가지고 장난친 건 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뭐 일단 두 번째는 뭐다? 사인과 코사인을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을 시키는 거야.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메인은 사실 이 유형 몇 번이야? 유형 13번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자. y는 블라블라블라블라의 최대치수 구하시오. 뭐가 보여? 사인, 코사인이 반복되고 있는 거 보여? 아니요, 사인 한 번, 코사인 한 번인데요 라고 하면 안 되지. 저 함수를 사인이면 사인, 코사인, 코사인 하나로 만들어줘야지. 그때 바꿀 수 있는 제일 쉬운 건 뭐야? 제곱. 오케이, 제곱을 바꾸는 게 가장 간편하지. 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사인 제곱이잖아. 그러면 마치 뭐처럼 보여? 내가 약자로 쓴 거이지만 마치 뭐처럼 보여? 치환한 것처럼 보여? 이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뭐가 됐어? C라는 문제에 대한 이차 함수가 됐지. 근데 최대값, 최소값을 모두 찾으래. 모두 존재한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 일단 C에 대한 축을 찾아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죠? 아니, 최소값은 알겠는데 최대값은 도대체 어디서 등장하는 거야? 그때 너희들이 필요한 게 X의 범위를 장난치든 안 치든 C는 항상 제한된 범위 안에서 돌아다닌다. 왜? 코사인이니까. 그래서 최대값이 언제 나온지는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최소값은 여기. 알았음? 그런 식으로 푸는 게 기본적인 최대 최소. 어떤 거? 2차 함수꼴. 어쨌든 C가 또는 코사인이 반복된다. 근데 반복되는 걸 대놓고 주면 너무 쉬워져 버리니까 항상 2차식이라 해야 되나? 2차항이라 해야 되나? 2차항에 사인이 있다면 1차항에는 코사인이 있을 거고 2차항에 코사인이 있다면 1차항에는 사인 줄 겁니다. 그거 제가 장난칠 거거든. 알았음? 자, 넘어가도 되죠? 요거 쓸 사람들은 호다닥 쓰시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요거 하나 해볼까? 자, 628번. 와,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x-6분의 8이랑 x 플러스 3분의 8은 도대체 뭘까? 얘들아. 고등 수학에서 너네가 아직까지 1학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1학년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고등부에서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수학에서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것 중 다양한 것 중 하나가 무조건 공식을 가지고 주절주절 해봐가 아니라 이 정도는 너희들이 눈치챌 수 있겠지. 이 정도 연산은 한번 스스로 해볼 생각을 하겠지. 뭐? 둘이 빼봐야지. 빼주면 얼마 남아? x는 사라지고 3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얼마야? 6분의 2파이, 6분의 1파이 더하니까 6분의 3파이 즉 2분의 파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우리가 x-6분의 파이를 내가 뭐로 했다면 치환을 했다면 얘는 사인 제곱의 t 플러스 2 사인의 뭐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야. 플러스 t겠다. 알았냐? 이걸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뭐가 보여? 오늘 배운 거 보여? 2분의 파이, 2분의 1파이니까 2분의 홀스 파이. 코사인 t가 되겠지. 부호 고민할까?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t. 사인은 y좌표 양수 플러스 그대로. 그럼 뭐야? 얘는 사인, 얘는 코사인. 아까 문제로 돌아갔죠.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플러스 2 코사인 플러스 a. 뭐다?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플러스 2 코사인 플러스 a 플러스 1. C에 대한 2차 함수. 2차 함수인데 C 축이 어디에요? 1이에요. 그리고 X의 범위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네. 그럼 축이 계속 돌다 보면은 C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당연히 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겠지. 여기까지. 이게 최대치수다. 그럼 너희들한테 제일 많이 장난치는 게 뭐겠어? 치환해주세요? 아니. 이거는 기본이고 X의 범위를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하는 거야. 가볼까? 자, X가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 자, sin 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 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사인은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증거가 없었는데요. 있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려보면 알잖아. 0 비어있고 2파이 비어있으면 뭐하나? 1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여기서 나오는데 이 등호와 이 등호는 무관한 거지.
다시 직접 찾아야지. 뭘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관여할 수 있었던 건 0의 값. 근데 0의 값 여기도 나오잖아.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모든 값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코사인은 어때? 왜요? 역시 항상 그래프를 그려봐라. y좌표 1은 안 나와. 0도 비어있고 2파이도 비어있어. 그래서 애들이 자꾸 이거 풀어보세요 하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등호는 둘 다 없대. 사인도 둘 다 없대. 왜?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이지를 하고 있다고. 그것만 피해주면 돼. 알았죠? x의 범위 보면서 사인이나 코사인 범위를 정할 때 등호 여부는 항상 사인의 그래프, 코사인의 그래프로 고민해야지 이 등호 여부를 가지고 그대로 옮겨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알았어? 요 정도? 더 설명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함수야? S로 고쳐주면 유리함수라고 해서 이제 공수 2 내용이 되겠지. 오케이? 공수 2 내용이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일단은 지금 패스. 알았음? 유리함수 뭐야? 점근선 그려가지고 하는 건데 자네는 아마 조만간 좀 설명이 필요할 거다. 알았음? 자네도 마찬가지인데 자네는 어차피 이제 또 유리함수 하러 갈 거니까. 어쨌든 이런 거고 이해됐죠? 그래서 뭐 정민이랑 시은이 같은 경우는 일단 유형 14번은 잠깐 빼야 되겠지. 분수식 유리함수는. 자, 어쨌든 그렇고요. 유형 15번을 가도록 합시다. 자, 뭐야?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이제 등장하는 게 뭐다? 방정식. 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만의 도구가 있으니까 좀 먼저 하고 그래프랑 연결을 시켰다면 지수 생각해봐, 지수. 함수 그래프 딱 배우고 나서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배웠었잖아. 기억나? 해 구하기 형태, 뭐 밑이 똑같고요, 밑이 다르고 했던 거 기억나? 그런 녀석처럼 방정식 마지막에 배웠었지, 그래프 배운 뒤에. 그랑 똑같아. 삼각함수도 이제 그래프를 그릴 줄 아니까 방정식을 푸는 거다. 왜? 그래프를 기본으로 풀 거라서. 자,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이 진짜 쉬운 문제 하나 푼다고 생각해봐. 자, 이것만 주면 x 구하시오. 구해봐봐. 얼마야? 얼마야? 응? 두 가지를 틀렸죠. 30이래. 첫 번째, 단위 왜 말 안 해, 이 새끼야? 라디안이면 라디안 또는 라디안이면 생략. 도는 반드시 붙이라고 내가 한 35번쯤 얘기했다. 맞지? 맞고요. 자, 두 번째.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6분의 파이라고 했었어도 틀렸어. 왜? 자, 기본적인 방정식은 방정식도 삼각 방정식은 무조건 그래프를 기반으로 해주세요. 물론 꼭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는 손으로 그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2분의 1이 되는 거 많아. 다 찾아줘야 돼. 6분의 파이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여기 뭐도 있어? 6분의 5파이도 있잖아. 여기 뭐도 있어? 6분의 13파이도 있잖아. 그것들을 다 얘기를 해줘야 돼. 그걸 이제 어떻게 식으로 쓸까를 고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x의 범위가 한정됐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찾아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한 게 뭐다? 그래프 그리기. 그래서 그냥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그 각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게 삼각 방정식에서 하고 싶은 얘기다. 제일 단순한 방정식조차 너희들이 한 번씩 실수를 하거나 틀리거나 놓친단 말이야. 그러면 좀 더 복잡해지는 방정식일수록 더더욱 뭐 해야 돼? 너희들은 그래프 그려야 돼. 자, 그때 이 녀석의 근을 찾아주세요. 근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거기 들어봐. 얘를 찾아주세요 했지. 얘를 푸는 방식은 사실은 두 가지야. 어떻게? 일단 함수로 잡는 거는 똑같아. 1이라서 조금 이구나. 아니야. 요 녀석의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거야. 그때 어떻게 그려? 막 주기 따지고 뭐 진폭 따지고 이렇게 하겠지. 그치? 근데 너희들 주기 바뀐 데다가 적당하게 x축으로 평행이동하는 함수를 정확하게 뭐 1이 되는 3분의 1이 되는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걸 찾을 수 있겠어? 힘들어. 움직여버리고 나면 주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움직여버리거나 좌우로 흔들고 나면은 x값 찾기 되게 힘들어져. 그래서 이 녀석 결론 뭐다? 이 상태로 두지 말고 우리가 그래프 그리기 쉽고 값을 찾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주세요. 기본적인 삼각 방정식에서. 자, 그러면 나는 이 녀석을 어떻게 푸나? 일단 첫 번째, 2도 싫어. 진폭 뭐하러 바꿔? y 좌표를 2분의 1을 찾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
오케이? 이 사인으로 바꿔서 진폭을 바꾼 다음에 1이 된 걸 찾기 쉽냐고. 사인이 2분의 1인 걸 찾는 게 훨씬 쉽지. 두 번째. 평이동 좋아? 주기 바뀌는 거 좋아? 아니, 다 싫어. 그럼 얘를 t로 치워넣으면 돼요. 그러면 그냥 사인 t는 2분의 1. 아까 그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너희들은 뭐 사인 t를 그리면 돼. 어떻게 생겼어? 당연히 사인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기본적으로 2분의 1 된 거 다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자, 문제는 뭐다? x의 범위가 있어서도 있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t도 고민을 해야지. 물론 x의 범위가 있으니까 더 고민되겠지. 자, 간다. x의 범위 다시 한번 갈게요.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습니다. 우리는 이 녀석의 범위를 가지고 누구? 2x 플러스 3분의 파이의 범위를, 즉 t의 범위를 찾아주면 돼. 2배 할까? 3분의 파이 더 할까? 얼마야? 7, 8? 그게 바로 t의 범위입니다. 자, 다시 한번. 2분의 파이가 되는 첫 번째 각이 어디야? 6분의 파이죠. 6분의 5파이 맞죠? 6분의 13파이죠. 어디지? 17파이죠. 뭐 말이 안 나오냐.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3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다? 3분의 7파이. 주기 하나니까 여기까지겠다. 맞지? 자, 그 안에 걸리는 거 찾아봐. 이 두 개잖아. 누가? t가. 6분의 5파이 또는 6분의 13파이. 누가? t가. t가 뭔데? 2x 플러스 3분의 파이. 그러면 이걸 정리해서 x는으로 두 개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6분의 파이? 여기 2분의 1이니까. 사인이 2분의 1이 된 건 서른 노란매니까 아까. 6분의 파이. 평이동 안 했잖아. 그냥 기본적인 사인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이 된 건 6분의 파이지. 알았죠? 지금 이게 t축이야, t축. x축이 아니라. 알았음? 됐음?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방정식의 형태로 만들어가. 저런 식으로 막 2배하고 막 주기 바꾸고 평이동하고 이런 녀석들은. 알았죠? 자, 하나 더 갈까? 여기서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방금 문제가 더 어려워. 이 문제가 더 쉬워. 자, 636번 2차 방정식꼴을 띄고 있죠. 방금 2차 함수랑 느낌 비슷하지? 어떤 느낌? 사인, 코사인 제곱. 뭐다? 사인으로 바꿔. 누구를? 2차 부분을.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 뭐야? 치환형 2차 방정식이잖아. 치환했더니 2차 방정식이 나왔잖아. 사인으로서 가능한 것은? S로서 가능한 것은? 두 개가 나오는데 S가 아니라 사실은 뭐야? 사인 X잖아. 마이너스 2가 돼? 그럼 사인 X는 2분의 1인데. 그러면 또 기본 방정식 온 거야. 저 X의 범위, 주기 하나, 뭐 2파이는 비어있는 주기 하나짜리다, 맞죠? 그때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것을 찾아주세요. 이거 두 개겠지. 근데 합을 구하라네. 뭐 2분의 1이라서 특수각이는 하지만 이걸 각을 찾고 있으면 멍청이. 왜? 당연히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대칭형이겠지. 답은 파이.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알았나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게 삼각 방정식이야. 어때? 지수 방정식을 제대로 온전하게 잘 배워온 사람들은 지수 방정식에서도 치환형 있었잖아. AX 승이 반복되는 형태. 로그 X가 반복되는 형태. 반복되는 형태 숨기기 위해서 막 진수에다가 지를 발광해놓고 막 지수 가지고 막 플러스 3승 해놓고 막 계수 바꿔놓고 한 거 있잖아. 그런 녀석들이 여기서는 사인과 코사인을 이용해서 또 식을 살짝 변형하세요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대놓고 보이는 치환형을 숨기고 있는 것뿐. 그거 말고는 사실은 똑같아. 대신에 너희들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사인이나 코사인은 항상 범위가 있다. 가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없이 정해져 있는 거야. 알았음? 요 정도만 고민을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등식으로 넘어갈 건데 아니.
부등식은 쉽고 방정식은 넘어갈 건데 너희들이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방정식 하나. 약간 내 설명이 있어야 너희들이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정식 하나. 그거 하나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뭐냐면 나머지 것들은 똑같아. 아니다. 얘기 조금 해야겠다. 자, 일단 지워도 돼? 자, 644번 가볼게. 자, 요 문제는 별표 칠 것까지는 아니고 이게 유형이 다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서 자, x에 대한 방정식이야. x에 대해서는 무슨 방정식? 삼각 방정식. 근데 방정식의 식의 생김새를 보니까 방금처럼 뭐야? 또 뭔가 사인 코사인 맞춰주고 나면은 치원형으로 바뀔 것 같다. 맞지? 가보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플러스 a는 0으로 바꿨어. 코사인 제곱에 마이너스 코사인에 뭐야 이게? 넘어갔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 이 녀석에 대해서 식을 가지자라고 해서 너희들이 뭐? 판별식으로 풀어서 0보다 커졌다라고 해서 a의 범위를 구하면은 땡! 틀렸죠. 자, 뭐가 잘못됐을까? 출근을 가지려고 해서 판별식 썼잖아. 뭐가 잘못됐을까? x에 대한 범위가 딱히 없지. x는 모든 실수야. 근데 c가 모든 실수인 건 아니잖아. 이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근이 5와 99가 나왔어. 맞아, 틀려? 틀렸잖아. 왜? 근이 없는 거잖아. 코사인은 어떻게 5와 99가 나와? 말이 안 되지. 2와 3이 나와도 잘못된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을 뭐다? 이 녀석의 실근 중 적어도 하나는 이 범위에 있어야지. 무슨 느낌이 된 거야? 말실과 일 사이에 있다. 등호가 붙었지만 사이에 있다라고 읽어버리면 뭐야? 근의 분리가 되는 거지. 또 갑자기 튀어나오는 근의 분리.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틀릴 수 있겠지. 이해됐어? 코사인이 1보다 네? 코사인 이거죠. 말실 1보다 커는 거 이거죠. 뭐 하는 거야? 요새 왔다 갔다 하잖아, C는. 어? 뭐? 아까도 1보다 더 작은 게 있지 않았어? 어? 그 무슨 말이야? 영상을 아니, 내가 말로 한 거 중에? 쓴 거 중에 뭐? 판별식 얘기하는 거야? 코사인이랑 사인이 또 어. 아까? 방금 이 문제 말고? 아까? 그건 x의 범위가 한정됐을 때. 이때는 사인이 이거고 코사인이 이거지. 이러면 더 작아지긴 하지. 근데 그거는 이 범위가 주어지고 이거 x의 범위는 없는데? 이 얘기 갑자기 왜 나와? 이건 것 같아. 1보다 작다, 코사인 1보다 작다라고 얘기한 건 이거밖에 없거든, 오늘 풀이한 거 중에. 이게 왜 나와, 갑자기? x의 범위,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지면 코사인의 이 범위라고. 근데 x의 범위가 주어지진 않았잖아. 그럼 x는 모든 실수잖아. 그럼 코사인은 1도 가질 수 있지. 이번에 1을 가질 수 있지. 그거 붙어야지. x가 한정된 범위가 아니잖아. 알았지? 네. 왜 그래, 갑자기? 가끔 너무 무서움. 이해됐어요? 예. 자, 아무튼 갑니다. 적어도 하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그래야 x가 존재한다. 맞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면 뭐다? 약간 근의 분리는 아니지만 근의 분리랑 유사하게 해석이 됐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함수로 바라보는 거야. c에 대한 함수와 y는 0이라는 x축이라는 함수로 바라보면서 c에 대한 함수 어떻게 생겨? 2차 함수야. 축이 어디야? 2분의 1이야.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c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라고. 등호 점 잘 찍어주고 이 빨간 부분의 2차 함수만 보는 거야. 이 녀석이 x축과 만나주면 돼.
그럼 x축이 있을 수 있는 위치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런 거 다 가능하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래프로 풀었더니 그냥 이때의 C와 A와 이때의 A를 찾아서 사이법이군요 하면 끝나는 거야. 이래서 뭐 한판축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래프에서 끝. 알았니? 정확하게는 근의 분리가 아니니까. 어떻게 알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야. 근의 분리 비슷하게 함수를 해서. 근의 분리라고 하지 말죠. 근의 분리 유사라고 하죠. 그래프만 보면 끝나요. 아무튼 알겠죠?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는 방정식이 좀 난이도가 있어지지. 그리고 내가 설명하려고 했던 건 사실 이건 아니기는 해. 이거는 근의 분리 느낌 나서 잠깐 멈춘 거고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부등식도 아니고 방정식 중에 여기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요거 663번인데 뭐 네이버죠 뭐야? sin 파이 x는 뭐 10분의 3x 이게 뭐야? 지수 방정식에서도 비슷한 느낌이 있었는데 한쪽은 삼각 한쪽은 다항 그래프로 푸세요 했던 거 기억나? 지수식이면은 뭐 지수끼리 비교, 뭐 밑끼리 비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한쪽은 AX승 같은 지수꼴이고 한쪽은 다항꼴이면 이거 무조건 그래프로 푸세요 했던 거 기억나지? 사인도 똑같아, 코사인도 똑같고 결국 그래프 그리기야. 사인 파이 X 그려봐. 어때? 여기가 어디야? 이겠지 뭐. 여기가 4가 될 거고 맞지? 굳이 하나 더 그리자면 여기도 이렇게 될 텐데 뭐 의미 없음. 자, 그래서 어쨌든 왼쪽까지고 sin 파이 x라는 함수를 그렸으면 오른쪽 뭐 y는 10분의 3x를 그려야 되지. 이때 너네들이 제일 빨리 이걸 좀 쉽게 풀기 위해서는 sign이 최대값으로서 1을 찍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함수 역시 너희들은 y좌표 1이 나오는 x를 꼭 찾으세요. 뭐 3분의 10이잖아. 그 3분의 10은 여기가 3이니까 얘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왜 이 녀석을 찾아주는 거냐면 그 이후에는 절대로 삼각함수와 만날 수 없다는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y좌표 1이 되는 것을 꼭 찾아주는 거야. 이래서 왜? 얘네들이 이제 1을 벗어났고 사인은 여전히 1과 마이너스 사이에 맴돌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 개, 두 개, 세 개 만나네요. 끝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답은 7개겠지. 왜요? 자, 일단 10분의 3x 역시 기함수, 다른 말로 원점 대칭함수고 사인도 기함수, 원점 대칭함수잖아. 그럼 둘 다 원점 대칭이면 당연히 만나는 교점 역시 원점 대칭이 될 거거든. 그래서 왼쪽은 볼 필요가 없다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고 가운데 원점 혼자 지 혼자 따로 만나니까 이 세 개가 여기서도 똑같이 세 개 만날 거고 가운데 하나. 그래서 답은 7개. 이렇게 찾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죠? 어떤 느낌으로 삼각관절이 푸는 건지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내용 끝났어요. 이 뒤는 이제 그 C단계. C단계가 아니지. 그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고. 알았죠? 자, 여기까지. 조금 오늘 뭔가 많이 배운 느낌도 좀 있지? 근데 뭔가 많이 공식으로 배웠다라는 느낌은 딱 하나야. 2분의 짝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했다. 2분의 홀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했다. 그 외 나머지는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기야, 사실은. 그래프도 너희가 그려보기, 너희들이 스스로 C의 범위, S의 범위 찾기, 너희들이 X의 범위를 가지고 X의 범위를 가지고 사인이나 코사인 범위 찾기, 지원형 문제,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거기서 뭐 유리함수나 이차함수 꼬리 형태로 치환이 되는 형태 그렇게 최대 최소는 마무리되고 이제 방정식 넘어가도 마찬가지야. 좌변과 우변의 함수를 각각 너희들이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교점 찾고 실근 찾고 뭐 이런 거지. 모두 알겠죠? 자, 요번에는 아마 시간이 조금 쓰일 겁니다. 신경 써서 숙제 잘 풀어와 주시고요. 요거 다음 시간에 풀이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사인 법칙이라고 해서 삼각함수 마지막 단어 하나 남는다. 요 녀석이 요 사인 법칙 요 부분이 수능에서 제일 메인 킬러 문제가 나올 부분이야. 다음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대수 부분에서는 제일 어려운 내용 단원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수함수는 순한 맛이 없고. 알았죠? 삼각함수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 아니지. 대수 전체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거 하나 고르라고 하면 수열이야. 수학적 비나법이라고 해서 제일 마지막 단어. 네, 거기는 뭐 일단 패스하고. 아무튼 다음 시간 거. 근데 이제 그거는 수능 얘기고 내신에서는 뭐 엄청나게 막 진짜 뭐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렵고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딱 그 느낌. 너네 중학교 때 삼각비 했지. 닮음 했고. 그때 너희들이 좀 틀린 경험이 있을 거야. 학교 시험이든 문제집이든 왜 못 풀었어?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려워서? 아니잖아. 그냥 못 찾아서잖아.
보조선 하나 딱 그어주면 풀리는데 그 보조선을 그릴 생각을 못해서 틀린 적이 몇 번 있지. 닮음을 못 봐서 이런 거 있지. 똑같아. 얘네도 어려운 이유가 그거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림에서 발견 못해서.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거라서. 아까 말했듯이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려운 거는 사실 수열 파트고 요 단원이 어렵고 킬러 문제가 나오는 거는 너희들이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유가 조금 달라요. 아무튼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시다. 잘 가요.